오늘 메인 이슈인데, 야, 이거 너무 재밌어. 윤석열이 홍준표와 지난 16일 날 만찬했다는 게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야, 이거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좀 뜯어봐야 될 기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가 있냐면, 홍준표가 한동훈을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비판을 엄청나게 했어요. 비판을. 그쵸?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번 총선 관련해 가지고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패널들, 보수 패널들 아니 보수 평론가들 전체 다 이 선거의 패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 완전히 피해가지 못해. 그 정도예요. 대통령씨한테 한마디 말 못하고 용산 축장소 같이 거수지 같이 했잖아. 너희도 책임이 있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의 절대적인 패배의 원인 누구냐? 책임자 누구냐? 그건 단연 윤석열이죠. 단연. 이거는 조중동 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보수 패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다 하는 얘기, 다 하는 얘기. 다 하는 얘기. 구구 유튜버들 제외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친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이런 지금 분위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윤석열에 아주 가까운 윤석열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번 총선 패배는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저는 못 봤어요. 한 명도. 한 명도 못 봤어.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입장에서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야, 이거는 한동훈 책임이지 라고 시종일관 총선 끝나고 오늘까지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홍준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왜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지금 매일매일 한동훈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죠.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오, 강도가 되게 세.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지 대통령이 치르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갖고 선거 도울 수 없다.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면 그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윤석열이 지 입으로 다음 총선은 내 이름으로 치른 거다고 했고, 총선 지면 나는 식물 낸다 본인이 말했고, 당무 개입하고, 응? 당대표를 몇 번을 갈아치웠는데 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홍준표는 마치 전혀 모른다는 듯이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돼. 개입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 얘기, 원론적인 얘기 하면서 이 책임은 오직 한동훈. 아니, 웬만하면은 대통령실도 책임이 있지만 한동훈이 더 커.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그것도 아니야. 오직 한동훈.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초동호 님이 노인을 다 이찍이 아니라고 깨어있는 분 많지요. 그럼요. 제가 아까 노인표 얘기한 거는 모든 60대 이상 노인 분들, 60대라고 말하는 거는 법정 노인 그게 있잖아요. 메시지, 이게 65세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한 건데, 물론 이제 60세, 65세 이상 어른들이 다 입원 찍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입원을 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층은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통계가 나오니까요. 그런 걸 얘기한 거지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홍준표가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근데 홍준표가 윤석열하고 가까웠던 관계도 아니잖아요, 사실. 홍준표를 누가 친윤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선 때 경쟁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했고, 윤석열도 홍준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막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 홍준표가 이틀 전에 그러니까 16일 날 윤석열하고 만났다는 거야. 긴밀하게. 긴밀한 건 아니죠. 만찬 했다가 만찬. 16일 날 만찬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만찬 회동을. 서울 모처에서. 아니 이게 난 이거 사실 너무 이상해요. 대통령의 사실은 일정은 보통 다 공식 일정이잖아요. 공식 일정 공개한다고요. 그리고 뭐 대구시장을 만날 수도 있지. 그런데 사실은 대구시장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기죠. 대통령을 이렇게 막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아니 홍준표가 뭐 대통령실로 갔다거나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그게 아니고 제 3의 장소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나와가지고 서울 모처에서 대구시장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웃겨. 이게 공적인 만남이라면은 그날에 알려졌겠지. 16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과 대구시장이 만났다 나와야지. 근데 이걸 마치 무슨 사적으로 둘이 그냥 아유 우리 밥이나 함께 할까요?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누구 전화 걸어갖고 아 오늘 뭐 할 일도 없는데 밥이나 같이 먹을까? 어디 식당에서 만나? 그게 가능합니까? 대통령 동선이 이게 가능해요? 그런 게 어딨어. 너무 웃겨. 뭐 홍준표를 용산으로 뭐 불러갖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 모처에서 이거부터가 웃긴 거예요. 이상한 짓이지. 근데 거기서 홍준표가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했대요. 인사.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아, 나 이게 너무 웃겨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총리 인선, 비서실장 인선을 대구시장에 서울까지 와갖고 건의했다는 거 아니야. 뭐 추천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대통령 그 비서실장은요, 그냥 막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대통령실 안에 직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모처에서 만나갖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웃긴 건데,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기사가 왜 오늘 나오냐고요. 18일 날. 갑자기. 이거 만약에 기자들이 알았으면은 당일날 했겠지. 근데 이거 분명히 비공식적으로 만난 거거든. 비공식적으로 만난 건데 이틀 지나갖고 갑자기 오늘 대통령실이 이거는 공개한 거죠. 이렇게 했어. 알린 거야. 일부러. 왜? 이틀 후에 왜? 이유가 뭐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게 아니죠. 저는 이게 한동훈한테 보내는 윤석열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에게. 더군다나 홍준표가 한동훈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최근에 한동훈이 사실은 총선 지고 나서 지금 자취를 감춰버렸죠. 감춰버렸는데 요새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15일부터 국회에 한동훈을 응원하는 이런 화환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팬클럽부터 시작해갖고 몰라 한동훈이 보내는 건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동훈 팬클럽, 한동훈 지지자들이 지금 국회 헌정회관 앞에 이 화환을 엄청나게 보내면서 돌아와요 한동훈,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정치 복귀, 마치 이제 곧 전당대회 있으니까 전당대회에 한동훈 나오라는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막 열성적으로 이렇게 막 화를 보내고 있어. 그리고 요새 한동훈 관련해 갖고 여론조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론 윤석열이 홍준표 만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했는데 차기 대선 후보에 한동훈이 23.9가 나왔어요. 2등.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으로 1등이고 두 번째가 한동훈이에요. 또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주자 압도적으로 한동훈이죠. 그 다음에 홍준표고 그 다음에 오세훈입니다. 한동훈이 실제로 인기가 많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이 인기가 많아. 극우들은 싫어해요. 극우 유튜버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한동훈이 분명히 인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지.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이 또 전당대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안철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정치로 복귀하라 말하고 있고, 뭐 이상민이라든가 김종인 같은 경우는 나오지 마라 막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동훈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는데 한동훈이 요번에 막 전당대회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죠. 윤석열이 한동훈 전당대회 나오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저는 홍준표를 만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는 실제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어요? 한동훈한테 너는 조용히 너한테 다가올 특검이나 준비해 그랬습니다. 특검이나 준비하래요. 그리고 윤석열 만난 다음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당대표 선출 룰이 본래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조사 30에 당원 70이었죠. 그렇죠. 이준석이 나경원 이기고 당대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표가 나와가지고 된 거잖아요. 맞죠? 그때. 근데 이 룰을 누가 만든 거냐면 홍준표가 2006년도에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대선 주자건 당대표건 당원표로만 하지 않고 일반 국민표를 얻는 이유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만든 룰이거든요, 이게. 당원들이 100% 만족하더라도 당원들만 좋아하면 안 되니까. 확장이 필요하니까. 외연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은 다 똑같아. 근데 이거를 없애버린 게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이준석 같은 케이스 나오면 안 돼. 또 절대 유승민 안 돼. 유승민이 여론조사로 압도적이니까 유승민 당대표 만들면 안 되니까. 아예 유승민 같은 사람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당대표 뽑을 때 당원 100%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에서 그거 다시 바꿔야 된다. 예전같이 여론조사 30, 당원 70 바꿔야 된다. 이런 말 나오는데 홍준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과거에 내가 만든 룰이지만 지금 생각하니 당대표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바꾸지 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그럴까? 당원 100%로 하면요. 아무리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오늘 보니까 28%인가? 밖에 안 나왔지만 당원 표로만 하면 윤석열 의 입김이 작용을 하죠. 윤심 작용합니다. 윤심.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윤석열이 홍준표를 만나고 그리고 홍준표가 이렇게 당원 그냥 100% 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늘도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은 주군하게 대들다가 패자다 된 새끼야. 집권 총선을 사상 유례 없이 말아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는 결국 뭐냐. 윤석열이 이번 전당대회에도 개입하겠다. 저는 그 뜻으로 봤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다 뭐라고 하냐, 국민의힘한테. 너희 국민의힘 새로워져야 돼. 대통령을 앞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 라고 막 말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필요해 말하고 있어. 그리고 아니 설마 이렇게 총선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패배했고 당이 엉망이 됐는데 대통령이 또 총선에 개입하겠어?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 들어오는 거 경계하고 있고 홍준표 만나가지고 자꾸 무슨 이상한 사인 주고 있고 이 태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선 홍준표가 전당대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둘째는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윤석열이 이번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윤석열은 왜 홍준표를 만났을까? 윤석열이 만난 이유는 내가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만남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사실은 의석수가 108석밖에 없는데 108석 여차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명만 9명만 야당하고 뜻이 맞으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뿐만 아니라 자기 탄핵 문제까지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대표를 자기 사람을 다시 심어서 당이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싶은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럴수록 그 당은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전 너무 신나는 기사예요, 사실 이게. 윤석열이 혹시라도 겸손해져가지고 내가 야당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당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시 또 이 보수 저 당당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2년 후에 지선인데, 지방선거인데 그때까지 또 이렇게 잘 규합하면은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윤석열은 정신을 못 차렸죠. 여전히 주세 파악을 못하고. 이번 총선 나 때문에 진 거 아니잖아. 홍준표 말대로 이번 총선 진 거는 누구 때문에 진 거야? 이건 이 한동훈 때문에 진 거야. 이번에 그 부산의 박수영 맞죠? 박수영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총선보다 이번 총선 때 의석수를 5개 더 갖고 왔어. 그럼 잘한 거 아니야. 그따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혹은 윤석열이 좀 변할까봐 긴장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변할 염려가 없어요. 변할 염려가. 우리 정치로 볼 때는 너무 한심하고 서글픈 일이지만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예. 하여간 오늘 두 번째 이슈, 윤석열이 홍준표를 16일에 만나고 그걸 오늘 이렇게 공개한 것들, 이건 다 계획적인 거고, 이거는 한동훈 너 전당대회 나올 생각 하지 마, 이 새끼야. 그 얘기와 함께 내가 적극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겠다라는 거,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